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민이라고 하고, 현재, 보안 컨설팅이라는 쪽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웹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웹 진단을, 네, 웹 진단할 때, 저희 강의는 한 6차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웹 진단 범위랑 진단 기준하고, 뭐, HTTP 프로토콜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트워크 개념 정도로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취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는 것까지를 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 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이제 코딩 단계에서는 시큐어 코딩, 뭐 보안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행자부에서 47개 항목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짧게 하셔서 저도 오늘 길게는 준비 안 해서 아마 짧게 끝날 겁니다. 일단은 예, 그게 보시죠. 많진 않고요. 웹페이지 알고 갈 것과 이제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어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기준, 웹을 점검하는데 기준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OWASP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뭐 국정원이나 뭐 홈페이지 취약점 키사에서 만든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가이드 이런 것을 참조해서 설명드릴 거고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웹이 무엇인가 이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웹이라면 예전에 아마 역사는 뭐 지루하니까 생략을 하고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뭐 여기서 설명 자료 보듯이 노드 사이에 지역적 링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웹사이트에서 막 클릭하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텍스트가 불러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HTTP라고, 하이퍼 텍스트라고 그런 걸 가지고 프로토콜을 정의한 게 HTTP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요거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야 이제 서버에서 응답하는 구조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방주원님이 말씀해 드렸듯이, 어, 커넥션 리스라고 해서 한번 전송이 끝나면 서버와 연결을 해제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HTTP 1.1부터는 서버에서 Keep Live라는 아까 그 기능을 추가해서 연결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기능으로 좀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까 이것도 다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HTTP 송수신 과정에서는 오른쪽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근데 웹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할 때는 이제 HTTP URL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송을 하고 그 안에서 URL 안에 헤더가 있을 텐데 그걸 파싱을 해서 HTML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걸 문서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화면에 어떻게 뿌려줄지를 정해서 HTTP 뭐 구조를 만들어서 이미지는 배치시키고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벤트나 이런 걸 발생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따로 호출이 따로 한 번씩 또 따로 가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처리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로컬에 받아와서 이 렌더링 할 때 이 이미지 파일을 어디 위치시킬지 그래서 HTTP 이렇게 송신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상에서 보자 보면은 이것도 TCP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7계층에서 HTTP 프로토콜을 동작하는 거고 네, TCP에서는 OSI 7에서는 7계층이고 TCP에서는
보자면은 어차피 뭐 아까 그 방주환님이 말씀드렸던 3핸드 해킹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리스닝 서버에서 받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3번에 걸쳐서 동작하는 루틴이고요. 이제 HTTP 프로토콜 한번 보면 이게 HTTP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리퀘스트를 보면은 위에 보면은 뭐 리퀘스트 라인이라고 이 부분이 있고 제럴 헤더 부분이 있고 이제 바디 부분이 있을 텐데 리퀘스트에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주로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볼 것은 get, post, put, delete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는 차후에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URL이 들어가고 URL이라는 거는 여기 www.naver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을 수 있는 /index.html 이런 쪽에 붙을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는 버전이 보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따로 HTT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헤더들이 들어가며 이쪽에서는 캐시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뭐 여기에 keep alive를 하면 이런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요청에 관련된 이제 클라이언트 추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HTTP 이 부분을 변조하거나 아니면 리스판스 쪽을 변조해서 공격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리스판스 같은 부분은 여기는 뭐 버전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상태 코드나 메시지가 나올 텐데 아까 방조님이 설명하셨듯이 여기에 200 에러 200 에러가 아니죠. 200이나 이제 503 이거는 에러 쪽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리스판스의 응답 길이나 기타 데이터들과 여기는 이제 서버에서 전달하는 기타 정보들이 붙어 있습니다. 바디에서는 바디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간단하게 어떤 취약점들이 있고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거의 10개, 8개, 여기가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PDF 파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 강의를 보시면 이쪽에 오늘 강의 자료 실습 자료에 1차라고 해서 오늘 1차니까 1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습 도구를 이제 웹코트라고 해서 OWASP에서 사용하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아마 그때그때 아마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 올려놨고요. 그 전에 강의할 때 다른 워게임이란 뭐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링크를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OWASP 아까 방주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네, 10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각각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인젝션은 뭐 SQL 인젝션, LDAP 인젝션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대한 공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개로 묶어서 인젝션이라고 10개로 묶어서 탑 10을 정한 거고 그 인젝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는 얘는 SQL 인젝션이 있겠죠. 그 인젝션은 근데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 보면은 막 주사기 표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나 어떤 데이터를 담아서 서버에 전달했을 때 이 서버가 그 문구를 해석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되면 그게 악의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거를 공격자들이 확인해서 이거 그렇게 판단해서 근데 취약점이라고 보는 내용이고요.
취약한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다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자, 상세한 내용은 이 파일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한 데이터 노출은 이제 저희 뭐 개인정보가 요즘 따라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민간정보 이런 것들이 평문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클라이언트나 서버 간에 암호화가 돼서 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내용이고요. XML 외부 개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XML을 담아서 동작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XML을 담아서 동작할 수 있는 서버 쪽에서, 그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줄 때, XML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그 응답 값을 가지고 판별하는 내용이고요. 네, 취약감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곳들에 대해서 우회나 아니면 절차 없이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잘못된 보안 구성 이런 부분은 포트나 뭐 추가 서버 이쪽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계정 이런 큰 범위에 대해서 보안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HTTP 리퀘스트에서 받을 때 이거 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이 있는데 리퀘스트 알렸을 때 그 스크립트 구분이 담았을 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 아무튼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인데 직렬화라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묶음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묶음할 때 우리 시스템에서만 보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묶음이 있을 텐데 이런 묶음을 역으로 풀어서 안에 내용을 확인하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은 쿠키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HTTP 쿠키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알려진 취약점.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그 취약점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나 웹서버나 와스 이쪽 부분에서 버전을 확인하고 그 버전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가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 8대 취약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요거는 이제 살살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치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리스팅이 초기화 설정 안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URL을 이렇게 접속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리스팅이 돼서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겠죠. 소스 파일명도 볼 수 있고 그게 설정이 돼 있으면 파일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스에서 취약점을 확인하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인수값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일 다운로드에 파일명을 넣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파일명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파일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요게 거의 웹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쉘, 그러니까 웹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웹상에서 이제 이 서버에 대해서 커맨드를 날려서 시스템의 권한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웹데브 같은 경우는 IIS 쪽에서 자주 이렇게 윈도우 서버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고, 디저블 되지 않으면 아까 그 디렉터리 리스팅처럼 디렉토리 뭐 파일을 권한이 있다면, 쓰기 권한이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고, 뭐 다운로드, 뭐 리스팅이 가능한 취약점이죠. 테크노트 이거는 뭐 오픈 소스 중에 테크노트라는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시판 관련해서 여기 취약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로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 배포자라서 이런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브라우저 쪽에 특수문자 이런 걸 통해서 이 SQL 구문이 실행될 때 실행될 때 나타내는 것으로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변조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점검 항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랑 동일한 취약점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이라고 해서 URL 쪽에다가 아마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자바나 C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받아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명령어가 HTML 리스판스에 실려서 그 명령어가 실행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원격 실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되는지 확인한 방법. 이 파일 보시면 대응 방안도 있어서 보시면 되고, 아마 저도 강의할 때 이 대응 방안 등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SQL 인젝션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엑스패스 인젝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SQL 인젝션과 같이 이런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뭐 이런 취약점으로 보입니다.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노출을 아니죠. 다시 설명드리면 웹페이지에서 소스 보기 또는 이렇게 소스 보기를 보게 되면 소스 코드에 이런 주석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석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쓸 수 있는데, 개발자들이. 근데 흔히 이 주석에다가 암호 패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취약점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악성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아마 그거 낼 수 있을 거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아니면 파일 업로드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악성 코드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웹쉘이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로 보이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약한 문자 강도라고 해서 회원 가입 시에 이제 패스워드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만약에 서버상에서 1, 2, 3, 4를 허용하게 해놨으면 그렇게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확인하는 방법. 불충분한 인증인가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변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URL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취약점 패스워드 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워드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임시 번호가 숫자로 초기화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뭐 툴이나 다른 걸 공격 툴을 쓰면 금방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 혹은 뭐 중요한 사람의 아이디를 알 수 있으면 찾아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불충분 세션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 상용 툴을 써서 세션 요거에서 문제는 없겠지만 세션을 재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변조라고 해서 CSRF라고 불리고 있고요. 여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진화 과정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서버에 설정, 그러니까 공격자가 조작된 스크립트를 등록해 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걸 실행하게 되면 공격자 권한이 아닌 사용자 권한으로 요청이 실행되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 집 주소를 저희 집으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집 주소 해놓고 제가 사고 싶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근데 사용자가 자기는 이거를 사고 집 주소를 자기 집에 했는데 그 서버에서는 제가 모든 집 주소를 저희 집에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매를 했어도 본인의 집으로 가진 않고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 뭐 그런 취약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화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툴 같은 걸 통해서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뭐 이거는 저희가 볼 건 아닌 것 같네요. 파일 업로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쉘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경로 추적 및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경로 추적이라고 해서 점점 슬래시라고 하면 점점 슬래시나 점점 역슬래시라고 하면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겠죠. 여기는 상위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런 걸 처리하는 문구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렸을 경우는 상위 디렉토리에 웹 INF 웹 XML 파일 다운로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시스템 뭐 파일 같은 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데이터 평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니핑이 중간에 공격자가 했을 경우에 ID 패스워드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네, 쿠키 변조 같은 경우는 쿠키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셀산에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세션과 쿠키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쿠키는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션은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했네요. 그래서 쿠키가 있고 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는 클라이언트에서 저장이 되고 세션은 서버에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용자들이 서버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이 서버들은 많은 1, 2, 3이라는 사용자가 있을 텐데 이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1번 세션, 2번 세션, 3번 세션. 1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만드는 세션, 2번 사용자가 만드는 세션, 3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만드는 세션이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저희 컴퓨터,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세션의 이름을 가지고 쿠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션을 사용하고 근데 하지만 이 쿠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기 때문에 인증을 할 때 쿠키에 있는 값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쿠키를 변조를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레벨 5일 경우는 뭐 다양한 뭐 관리자거나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이걸 1로 변경시켜서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점검을 했던 거고. 근데 URL 파라미터 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URL 내서 여기서 URL 있으면 이걸 하나씩 변조해 가면서 이 서버가 적절하게 인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아까 디렉토리 인젝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관리자 페이지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출될 경우에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노출되는 것도 탐지하고 있고, 위치 공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측 가능한 이름으로 이제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파일을 이제 보는 것들이고, 아니면 백업 파일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웹 서비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소드가 있는데 HTTP에서는 cat 메소드 이외에 푸시나 델리트 카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허용해 놨을 경우엔 요 각각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공격을 하거나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컴플라이언스를 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SQL 인젝션과 XML, HTTP 응답 분할 등을에서 문제와 풀이와 대응 방안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강의를 하는데 부족하거나 뭐 변경됐으면 하고 싶은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